이거는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재개발 구역이잖아요. 이 앞에 실제적으로 해당 도로가 8m 됐어요. 근데 300명 살던 곳이 1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8m 도로로는 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재개발하면서 이 8m 도로는 좁으니까 재개발 구역에서 한 8m를 더 만들어 내주면서 도로를 16m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기존에 있던 8m에서 우리 땅에서 8m 더 내주니까 도로가 넓어졌잖아요. 그럼 도로가 넓어졌으면 뭡니까? 이 땅 전체를 뭡니까? 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스팔트 도로 포장을 하는 것도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요. 이 앞에 도로 있죠. 도로 8m 도로 있죠. 다들 구청 땅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자세히 보시게 되면 뭡니까? 개인 사유지들이 군데군데 박힌 땅들이 많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기반시설이고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뭡니까? 구청에서 사들여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사들이 못한 게 많아요. 그럼 구청은 뭘 합니까? 이 땅을 조만간 앞으로 사드리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 그대로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스팔트 포장하는 순간 뭡니까? 조합에서는 이 개인 땅들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자주 보는 게 뭐냐면요. 실제로 제가 야암 주공을 했을 때요. 요만큼 도로가 있던 곳인데 도로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보면은 도로 포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슨 인가를 받냐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라는 걸 받아요. 많이 어렵지만. 근데 이 보시게 되면 도로를 이만큼 만들겠다 돼 있고요. 보통 도로는 누가 만듭니까? 도로는 간청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청이 뭡니까? 사업의 주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어디입니까? 야음 주공이라는 조합에서 대신 뭡니까? 구청을 대신해서 도로를 만들어 주는 거죠. 맞죠? 근데 그 안에 도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도로들 쫙 나와 있잖아요. 대다수 구청인데 뭐가 있습니까? 개인 땅들이 간혹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개인 땅들은 뭡니까? 말 그대로 사들이지 않은 모습, 도로 포장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연락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많이 하는데 진짜 잘 찾아보면 이런 땅이 뭡니까? 혹시 경매에 나왔다. 즉 재개발 구역에 도로에 있는 곳인데 구역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앞으로 도로가 넓어지게 되면 뭡니까? 말 그대로 도로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경매 물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사셔야 돼요. 그럼 이런데 낙찰가 얼마냐? 500만 원,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별로 안 되네 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좋은 게 뭐냐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죠. 현황이 도로고 지목이 도로면 뭡니까? 통상 대지의 3분의 1 가격으로 감정평가 진됐잖아요. 근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내 재산권을 행사 못하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통 감정평가해주는 금액이 어떠냐? 현황의 도로를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동네가 재개발로 인해서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상적인 도로 감정보다는 많이 높게 해가지고 어디입니까? 그 대지에 준하게 감정평가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경매를 보시다 보면은 혹시 재개발 구역 딱 뭡니까? 구역에 포함 안 돼 있는데 재개발 구역에 도로에 접하고 있다. 그러면 그 동네가 사업 시행가를 받기 전이라면 그런 땅들은 뭡니까? 재미삼아 한번 경매 받아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난 뒤에 한 2년 지나고 나면 뭐합니까? 조합에서 도로 포장한다고 이 집을 사드릴 겁니다. 그럴 때 뭡니까? 낙찰가는 보다는 엄청나게 높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론적인 부분인데 좀 뭡니까? 실제적으로 제 같은 경우는 신문에 보면 뭐냐면 신문에 보면 이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라는 그 신문에 공고가 많이 나와요. 그럼 거기 보면서 야 이건 뭘 만들지 공원을 만드나 도로를 만드나 글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재개발 조합에 이런 공문이 나오게 되면 한번 좀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좀 처음이고 생소할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똑같아요. 법을 보면요 1조부터 56조까지 정비업을 10년 했으면요 저는 다 외울 줄 알았어요. 모내요. 그런데 말 그대로 1조에는 앞부분에 무슨 조가 있고 뒷조에는 무슨 조가 있다. 그 정도만 알거든요. 이것처럼 재개발 투자할 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투자는 여러 가지 유형을 알고 가셔야지만이 그거를 접목해서 다른데
투자할 때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이제 개념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소재 불명자라는 게 있어요. 소재 불명자. 말 그대로 말하면 조합원은 조합원인데 이 조합원은 등기부 때 보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선생님 그런 등기부도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진짜. 또 뭐가 있냐? 주민등록번호 없는데 주소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산 직할시 동래구 적혀있는 거예요. 이 직할시는 언제쯤 여기냐고. 그만큼 뭡니까?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조합원 자격이 있지만 도저히 연락을 해서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희들 어떻게 하냐면 조합 설립 인가하는 시점에요. 이런 사람들이 한 10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합원 자격이 되지만 소재 불명자를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죠? 근데 진짜 뭡니까? 제가 헷갈릴 때 뭐냐면 해운대 중동 레미안에 이렇게 소재 불명자 리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한 명이 와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 이 사람을 찾아오면은 어떨까요? 조합원 자격으로서 줍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 사람 찾아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조합원 분양가 1,000만 원, 일반 분양가 1,200인데 거래가는 1,600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뭡니까?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평당 1,000만 원에 매입을 한 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의 가치는 뭡니까? 한 1억 5천, 2억의 피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설마 했어, 진짜. 근데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3대 족보를 정리해가지고 와가지고 소자를 하는데 이걸 조합원 자격 주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 세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는 조합원 세트예요. 조합원 세트. 이 하얀 건 뭡니까? 일반 분양 세트거든요. 요게 빨간 거 보이죠? 빨간 게 뭐냐면 혹시 소재 불명자 중에서 아파트가 뭡니까? 내가 조합원입니다. 나타나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안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입주 전까지 이거를 뭡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법무사나 변호사님들 잘 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부산에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대구에도 많은데 재개발해서 어떻습니까? 입주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 있죠. 그 중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예전에 재개발 구역 내에서 보류지로 놔뒀는 데 있죠. 이런 구역들은 아파트 입주 전후로 해가지고 매각 처분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1,000만 원이 있던 친구가 1,200 갔잖아요. 일반 분양 1,200이잖아요. 그 실제로 거래가 한 1,600 하지 않습니까? 근데 1,600만 원 하는 곳을 뭡니까? 일반 매각 해버리면 진짜 경기 좋을 때 아니고는 안 올라가요. 그럼 1,600만 할 거를 한 1,450만 원이나 1,400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사람들이 경쟁해가지고 최고가 잡은 사람이 들고 가는 거죠. 실제로 어디입니까? 우리가 대연 7하고 대연 2를 해보니까 그때 제가 경대 수업할 텐데요. 그때 가서 보류지 하는 거를 그 쿨장이 있죠, 쿨장. 그 친구 같이 했었는데 쿨장이 데려가가지고 바로 우리 쪽에서 한 10몇 명 넣은 거예요. 근데 딱 2명이 걸린 거예요, 2명이. 근데 그 사람은 보증금을 딱 걸고 걸리자마자 뭡니까? 3천만 원 버는 거예요. 그거 내가 봤으면요. 여러분들 분양권에 막 목을 매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재개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구역도 있죠. 그 구역들의 보류지 처분을 언제 하는지를 알고 가시게 되면 그때 들어가서 한 개 잡으시면 좋을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지금 제일 좋은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분양권을 안 하거든요. 솔직히 할 줄도 모르고 겁이 나요. 왜냐면 저한테 트라우마가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옛날에 중개업을 하고 계셨는데 옛날에 분양권 전매는 어땠냐면 오전에 사가지고 오후에 팔아요. 그러면 지금 돈을 한 2, 3천만 벌었던 거예요. 전매 제한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뭡니까? 소유권 통상 거래는 이전 등기를 하고 또 다음에 등기한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이 이전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전매라는 거는 등기 행위를 생략하고 넘기는 거다 보니까 약간 투기성수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버지 들은 거 말로는 90년대에 아파트 100만 원 건설하면서 피시장이 많이 붙었거든요. 그때 전국에 있는 부동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전매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쪽에서 조사를 나올 때 어떻게 했냐? 조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국세청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검찰 조사를 받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다른 절도, 폭행,
막 이런 사람들하고 다르게 분양권 전매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 해가지고 말로 하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한테 말 들어보니까 분양권 전매하는 사람들이 검찰청에 딱 가면 어떻게 하냐. 뺨을 2대를 탁 때린대요. 지금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2대 때려가면 자기가 그 조사받는 거 위해서 무슨 질문이 나올 걸 다 준비했던 거를 있잖아요. 맞는 순간 다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그만큼 뭡니까? 이 분양권 전매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투기성 수요를 많이 보고 있고 사람들이 뭡니까? 작은 돈 넣고 짧은 시간 많이 번다 해서 이거는 거의 좋은 영향이 없고 분양권 했던 친구들이 뭡니까? 특히 중개소장들이 다운계 적었다가 지금 소명한다 정신이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는 분양권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분양권을 하시는데 정말 세금 절차 지키시고 그리고 내가 실제 거주할 목적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하고 난 뒤에 넘기는 게 나을지 그 중간에 하고 나면 언제 전화 오냐 5년 안에 한 번은 전화 올 거예요. 소명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결론 뭡니까? 재개발 입주 앞두고 현장은 입주가 좋겠네 피 많이 붙었네 하지 마시고 보류지에 대한 개수가 몇 개 있는지 보류지 처분을 언제 할 건지 조합에다 물어보셔가지고 그때 들어가서 열심히 뭡니까? 적어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재미삼아 들어보세요. 저희가 했던 남촌동의 3헥타워 아파트인데요. 이게 참 스토리가 대단한 게 이 아파트 잘 보세요. 아파트 부지는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근데 요 땅들 있지 않습니까? 이 땅들이 뭐냐면 이렇게 경사지가 가파른 땅이에요. 가파른 땅인데 이분이 이 땅을 사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는 이 안에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땅들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이 땅 언덕에 아파트 지는데 땅이 문을 질까봐 경사지로 해서 법사면을 만들어서 완충 녹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 법사면 또는 아파트에 대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뭡니까? 등기하는 비용이 아까우니까 이 임야를 뭡니까? 그냥 임야 상태로 놔둬놓고 이 아파트 면적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런데 삼익이란 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소유자는 아파트 그대로 남아있고 이 땅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삼익 건설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부도 나니까 매각을 해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아파트에 팔아야 되는데 아파트 사람들도 야, 나 그 땅 필요 없어 라고 돼버리니까 이 땅을 뭡니까? 개인이 산 겁니다. 그래 개인이 샀는데 그때 당시가 한 94년도 5년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 사신문 보고 이랬어요. 이거 왜 사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아파트가 76년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나가면 재건축하겠지. 그때 우리 재건축 개념 잘 몰랐지 않습니까? 재건축 하게 되면 반드시 이 아파트는 새로운 아파트 만들려면 내 땅을 포함해야 된다 싶어서 그분이 그 당시에 17억인가 18억 샀어요. 지금 따지면 한 거의 한 4, 50억 되겠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요, 사람들은 뭐라냐? 야, 이 경사지 땅에 계집도 못 짓는데 무슨 이 땅을 비싸게 부르냐 하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땅은 독도입니다. 예? 독도요 하니까. 독도 잘 가라고. 돌밖에 없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숨 거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위치에 중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면 여기는 돌살로 되어 있지만 내 땅은 뭡니까? 독도와 같은 땅이라서 가치가 높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얼마냐? 그분이 18에 탔지만 탁상 감정을 해봐도 어떻습니까? 한 75억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지목이 있냐더라도 이 구역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재건축이 된다면 임야로서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가 만드는 택지죠, 택지. 택지에 대한 대지로서 감정평가 나오다 보니까 이 감정평가가 얼마냐면 120억, 130억 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분이 요구하는 금액은 최소 25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끝내는 아파트 지금 하고 있지만 이 땅을 빼버리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땅은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데 아니죠. 철거해가 드러내면 옹벽이 생기잖아요. 여기에다가 15층짜리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이 확실히 돈 많은 집은 다르게 다르더라고요. 그분의 소유자가 누구냐면 남천동에 있죠. 남천동. 그 유명한 비치 아파트 있죠. 비치 아파트의 수용장 소유자입니다. 그 소유자가 이번에 비치의 수용장 가치가 얼마 받냐? 그 600억 받았어요. 그래 내가 보니까 아하 정말 대단하구나. 태생부터 다르구나.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이런 것처럼요. 자기가 옛날에 가치 없던 친구들이요. 가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재건축구역 지정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아파트 지을 때 있잖아요. 입구는 뭡니까? 좁은 이유가 뭐냐면 입구 쪽에 도로를 접하고 있는 친구들은 땅값이 비쌌어요. 그래서 입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옆쪽에 뭡니까? 오래된 상가라든지 오래된 뭡니까? 창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었어요. 지금은 옆에 건물 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보면요. 특히 이 지방을 보게 되면 아파트 입구 옆쪽에 뭡니까? 어떤 데는 꽃 하원집 하는 집도 있고요. 장사하는 집이 있어요. 창고처럼. 그런 땅을 만약에 내가 산다 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잊지 말고 조합에 가서 우리가 싸게 넘길 테니까 또는 내가 조합원 자격이 되고 싶으니까 내 땅을 조합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조합은 땅의 전면부가 넓어지게 되고 건축 사선 제한을 덜 받았다 보니까 더 집을 예쁘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구역을 볼 때는 그냥 보지 마시고 출입구 옆쪽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나 없나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제가 말씀드립니다.